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네오크레마 네이버 금융을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를 짓고 저만의 이제 점수 매기는 거,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홈페이지를 보고 공부를 하고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네이버 금융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점수를 매길게요. 네이버 금융을 보면은 여기 일주일 차트, 저 어디노? 나오노?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와, 일주일 쭉 상향하고 있고 3개월. 야, 이때 8월 달에 이때 이제 그게 확 나왔어요. 이제 그게 뭐라 해야 돼? 예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2년간 그거 기간에서 못 팔던 그 물량이 이때 폭발적으로 시장이 풀려가지고 300만 주, 지금 주식수가 700만 주인데 이때쯤에 이제 기간이 예수 보호 기간이 풀리는 날짜라. 그래서 이까지 흘렀던 모양이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향하고 있는 최고가는 15,200원, 상장한 지는 이제 2019년에 상장해서 그때 8,000원에 상장해서 지금 12,300원. 와, 또 12,300원 올랐는데 11,850원 공부했는데 시총 860억이 공부했는데 890억이 됐네. 900억 다 돼가겠네. 빨리 사야 되나? 5년, 10년. 회사는 설립은 2007년인가 그 정도 했고, 그 전에 한 99년, 2000년부터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 뉴스에는 네오크레마 김재환 대표 마이크로바이옴, 김재환 대표가 53살, 부인이 간호학과 출신이고 이분은 고려대 나와서 석사, 학사, 박사까지 다 한 이제 식품 쪽으로 이쪽으로 자기가 연관되는 사업으로 이제 창업을 한 거지. 39살에. 39살에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재무도 뭐 탄탄하게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오크라메라는 주력 상품이 뭐냐면은 종목 분석. 이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고 최근 1개월에는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최근에는 기관이 매도했네. 자, 3개월은 기관은 매도, 외국인은 3개월, 외국인은 매수,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다. 자, 보면 순매매량,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지. 와, 이때 2021년 12월 21일 날 6만 3천 주 던졌네. 그러고는 쭉 사고 있고 기관은 손도 안 대고 있다. 외국인은 사고 있다.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3.77%, 시총이 또 900억 됐노. 방금 890억 안 했나? 또 바뀌는 이거. 아이 참. 그리고 동일업종 PE는 35배인데 얘들은 한 42배 정도 나온다. 종목 분석. 자, 보면은 코스피 주가 대비 네오크레마가 주가가 일어나면 코스피는 빨간색, 코스피 대비 상승하고 있고, 음식료주 대비 네오크레마가 더 상승되고 있고, 연초에 샀으면 43%, 6개월 전에 샀으면 46%, 한 달 전에 샀으면 36%, 석 달 전에 샀으면 2% 수익률을 나오고 있고, 김재환 내 3인이 4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혜영은 부인, 김재환, 김상민 아들이겠지. 이렇게 있다. 기능성 펩타이드 제품, 기능성 식품 소재 제품, 갈릭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GOS라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속에 사는 유익균이라고 보면은 그 유익균이 사람한테 한 500종류, 무게는 한 1.5kg, 3kg 정도가 뱃속에 살고 있대, 장에. 그럼 걔네들이 먹이가 필요하잖아.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뱃속에 들어가면서 중간에 위산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만나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뭐 흡수도 잘 안 될 거고, 흡수도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올리고당 자체가 설탕보다는 설탕은 감미식가 높고 잘 흡수가 되어 가지고 몸에 이제 비만이나 이런 걸 유발한다면,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안 돼서 저기 장까지 잘 내려가는 거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산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 장까지 내려가면 장에서 얘네들이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런 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는 균, 유익균, 그 산인균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유통 공급하는 그런 회사, 소재 회사. 그러니까 얘들은 또 유명한 게 유기농 갈릭토 올리고당이라는 거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유기농 성분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제 좀 팔아먹어도 갈릭토 올리고당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고순도 유기농 갈릭토 올리고당이라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팔아볼 수 있는 거지. 찜닭인데 녹차 들었으면 더 비싸고, 찜닭인데 치즈 들었으면 더 비싸잖아. 2,000원, 3,000원 더 비싸잖아. 치즈 몇 개 들어간다고 맞지?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의 아이템이 더 들어가면 더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다. 일반 그보다 가격이 얼마 차이 난다고. 요런 자기들만의 이제 무기들 있고, 액상으로 못 만들거든 걸 액상으로 만들고, 분말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얘네들 뭐 기능성 식품 당육 같은 경우는 키로당 한 10,000원 정도 하고, 뭐 액상 펩타이드 같은 기능성 이런 거는 키로당 한 11만 원 정도 해요, 원가가. 자, 연간 매출을 볼게. 연간 16년부터 매출액이 140억, 120억, 217억, 198억, 298억, 2021년에는 300억을 넘는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상반기에 144억인가 나오고 있거든. 작년 매출 정도는 나올 거야. 작년 매출 정도는. 지금 근데 공장 가동률이 50%안 되거든. 작년에는 95%인데 공장을 청설했나? 공장 가동률은 지금 50%안 되는데도 이 모양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최근 분기를 보면은 분기 매출 1분기 65억, 2분기 81억이잖아. 영업이익은 좀 낮을 수는 있어도 매출이 65억, 80억, 분기에 80억이 넘어갔다라는 기지. 3분기에도 80억, 4분기에도 뭐 이게 선물 막 나가고 이러면 매출 더 증가하잖아. 얘들이 직접 물건을 파는 건 자회사, 위스트라는 자회사로 팔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공급해 주는 거, 어린이 뭐 키 성장, 철분 흡수 잘 되는 거, 그리고 비만 인지, 비만 그 뭐고 지방 억제제 뭐 그런 것들 얘들 많거든. 기능성 펩타이드 성분 많거든. 식품 업체 호르몬을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배부르다. 이걸 빨리빨리 계속 신호를 주는 거지. 배불러, 님 배불러. 지금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없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가 수시로 먹는 거지, 나는. 그런 식의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자산이 463억에서 509억이고, 그중에 부채가 89억에서 102억으로 불어났고, 자본은 400억, 부채율은 한 24% 정도, 자본금이 37억에서 계속 변동이 없잖아.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 이건 분기네. 연간을 볼게요. 연간. 자본금이 1억에서 19년에 상장을 해서 37억으로 자본금이 변했고, 자본 총계가 145억에서 398억으로 증가를 했고, 부채도 39억에서 94억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부채율을 계산하면 24% 정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6년에 마이너스, 17년에 6억, 18년에 40억, 19년에 마이너스 10억, 20년에 18억. 이렇지만 계속이란데 이게 뭐 좀 들쭉날쭉은 할 수는 있어도 뭐 계속 흑자가 나 있고 적자가 된 적은 없더라. 최근 6년.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가 13억에서 지금 67억인데 67억에 뭐 1% 정도 하면 이자가 한 6,700만 원, 6,500만 원 정도 되겠지. 차입금 이런 것들이 단기 장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까 6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자 해봐야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들에 비해서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 영업이익률은 16년, 17년, 18년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요번에 이제 19년, 20년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이제 이 올리고당류를 만드는 회사가 의외로 많거든. 국내 17개 회사가 있다 하대. 그 중에 이제 설탕을 가져와서 탄수화물로 올리고당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만드는 회사들이 또 많으니까. 근데 이런 네오크레마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뭐 성분이 75% 고농축이다 막 이런 것들 70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유기농이다 이런 것들 조금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을 만든다면 우리는 갈락토 올리고당에다 조금 더 잘 넣고 더 잘 혼합시킬 수 있고 이런 조금 기능이 더 뛰어난 걸로 얘들을 어필을 해야 되지. 올리고당류는 굉장히 많아. 부채 비율은 26%에서 23%, 자본 유보율이 1000% 유지하고 있고, EPS는 394원, 267원, 821원, 164원, 190원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네. 821원. 뭐 이건 뭔데? 요거 때문에 그 PEG 수치를 계산하니까 4년, 1년, 2년, 3년, 4년 평균 수치를 계산하니까 뭐 좀 나쁘게 나오던 다르게 나오던데 하여튼 8병 갔을 때도 있었다. 배당은 없고 배당은 14년, 15년 두 번 준 적은 있지만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봤고 기업 개요. 보면은 상품 매출로 57%, 제품 매출로 44% 이렇게 나가고 연구개발비는 한 3.7% 11억 정도를 쓰고 있다. 자, 평균 건설연수는 3년 17개월
3년 17, 3년 1개월 정도. 자, 그리고 그 기간제 인원은 없고 66명 정도 인원이 있고, 자, 얘들이 기능성 당, 기능성 펩타이드, 기능성 펩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기능성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수출이 9고 내수가 1 정도, 그 기능성 당 정도 같은 경우는 수출이 뭐 한 2고 내수가 한 8 정도, 이런 식으로 기능성 펩타이드가 수출이 많이 돼. 키로당 한 10만 원짜리. 그리고 유상증자 이렇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란 말이고, 시장 공모는 이때 그 공모를 해서 주식에 상장됐단 말이고, 위스트라는 12년도에 설립된 32억짜리 자산을 여기서 건강보조식품을 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하기도 한다. 매출은 적자인 상태. 뭐 크긴 안 되니까. 재무 분석은 뭐 그 크게 뭐 볼만한 게 없어. 나와 있는 게 없어. 요번에 계산서를 보니까 이 여기에서 원가에서 기타 영업 이익에서 금융 수익에서 3억 6천이 들어서 3억 6천. 요거는 분기로 봐야 되겠지. 분기로 보면은 금융 수익에서 요번에 3억 정도. 2021년 3분기에 2분기에 금융 수익이 뭐 금융 자산 평가 이익.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상각 뭐 금융 수익 금융 자산을 샀는데 뭐 60몇 억치 그거를 굴려 가지고 수익이 3억 정도 발생되는 거지. 장기성 뭐 펀드나 주식, 정권 이런 거 살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요게 3억 정도가 얘들이 없었다라면 지금 10억을 평균해서 20억을 잡고 EPS를 계산한 걸로 그 144원 288원을 계산했거든. 그러면 10억에 3%면은 3억이면은 얼마고? 30%. 6억이 빠지면은 30% 빠진다 생각하면 PER 30%, 43, 12, 한 50배, PE 한 50배 정도. 지금은 계산할 때 40배라면 50배 정도 나온다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금융 수익 요거는 계속 나오는 금액이 아니니까. 계속 나오지 않았잖아. 요번에 저번 분기에도 안 나왔잖아. 2020년 6 그거 2분기부터는 안 나왔잖아. 그런 금액이 없잖아. 요것도 3억 들어왔네. 2020년 하반기에 또 3억 더 벌었네.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으로 돈 굴려서 3억 벌었다고. 돈 굴려서. 이런 것들은 이자가 많이 나가는 회사들은 이런 돈을 굴려서 그 수익 들어오는 것보다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 금융 원가가 많이 나간다. 근데 얘들은 이자율이 부채율이 24%밖에 안 되니까 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융 원가가 뭐 이자 비용이 4천만 원. 이렇게 나가고 뭐 영업외 손익 또 이자 수익 말고 이자 비용 어딨나 비용 없나? 자, 영업외 손익 이런 것들이 나간다. 뭔데 반짝이 대머리가 좋아한다 하노? 그리고 또 외환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또 나가는 돈도 있고. 자, 그거만 짚고 다른 거는 짚을 게 없어. 안정성은 뭐 부채 비율 23%, 그 중에 유동 부채가 6%. 요거는 상반기 봐야 되지. 부채 비율 24%, 유동 부채가 17%, 비유동이 7%. 1분기에는 유동 부채율이 8%, 비유동 16%. 이렇게. 자,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66억인데 그 중에 순부채 65억 빼버리면 이자 보생 비율이 12.6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빼버리면 이자 발생 부채가 마이너스 된다는 소린가? 요거는 해석을 못 하겠다. 자, ROE는 5% 정도, ROA, 에셋, 자산에서 나오는 거는 4%, ROIC는 인베스트, 투자 자산 대비, 저건 해석 못 하니까 패스. EPS는 390원, 267원, 821원, 164원, 190원 이렇게 나왔다. 16년부터 지금까지. 자, PEG 그루스 레이쇼는 내가 했는 거 있으니까. EV 에비타는 자본 나누기 엔터프라이즈 밸류, 자본 완전 자산 나누기 EV 에비타, 감가 뭐고 이거, 감가 뭐지 그거, 감가상각률, 그걸 뺀 것들을 나눴을 때 수치가 나오는데,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투자하면 26년 걸린다, 18년 걸린다 이 말인데, 뭐 이거는 보면 아나 내가 맞지? 설명을 뭐 하는데. 자, 이렇게 요 정도만 보고, 활동성은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얘들이 2021년
매출 채권은 한 43일 만에 들어오고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는 거지. 재고 자산은 한 91일 만에 매입 채무는 외상값은 한 13일 만에 이렇게 빠꾸 해주고 막 이런 게 된다.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이렇게 됐고 컨센 필요 없고 업종 필요 없고 지분 현황 지분이 최대 주주가 10%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는 최근 한국증권금융이 5%를 지분 공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엔 홀랑 다 팔아가지고 10월 26일에 다 팔아서 30억씩 팔았네. 그래서 없다. 한국증권금융이 5% 가지고 있던 걸 홀랑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없다. 5% 이상 주주도 없고 기타 주주 없고 최대 주주는 김재환 그리고 특수관계자인 부인 6.8%다 있어서 자기들이 한 7, 8%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3인이 가지고 있는 게 350만 주, 48.49%.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게 그거 40 거의 반 이상 게 300만 주 정도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찌 보면 품절주라고 볼 수 있지. 주가가 주식 수가 적으니까 요건 무상증자 할 수도 있고 맞지? 할 수 있겠지. 시총을 키우려 그러면 자 그런 거는 뭐 랜덤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요거를 마무리 종토방 한번 가볼까? 가보자 씨 종토방 가보자 사도 안 했는데 가보자 추천수 10개 이상 10개 이상 10개 8개 네오가 가는 이유 누가 호가를 밀면서 올리는지 필요 없고 자 또 10개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추천수 10개 이하 되는 거는 쳐다보지도 마 볼 것도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10개 이상 10개 이상 와 이거 이래 조만한 회사가 그 글자도 이만이 많은데 8개 개사기 작전 중에 이게 사기지 뭐냐 시업 비업 저런 게 추천수 8개 또 뭐 있노 추천수 5개 포기 10번까지 봤는데 없네 12페이지 7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공시 떴네 요거 피부에 바르는 거 야 요거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는 게 어떻게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발행할지 모른다니까 안 그래도 지금 K-뷰티 막 뜨고 있는데 이거는 바르면은 피부에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해버리면 한번 발랐던 사람들은 죽을 때 바르거든. 왜? 안 바르면은 죽는 줄 알아. 그게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최고 장점이지. 팔짜리. 기다리면 가는 게 주식 아니냐. 개소리 하지 말고 전부하자. 나도 힘들다. 아우 공감이 한 개. 15. 일단 전전 영상은 나온 9월 6일 대상승이냐 그거의 문제지. 대폭락이 한 표. 이 사람 틀렸네. 9월 6일인데 지금 10월 28일에 그때보다 상승했지. 자, 또 16일 11번 내가 보는 이번 사태 무슨 사태인데 8천부터 쭉 올리다 100% 먹고 사거리 팔고 빠진 건데 과대낙폭 이 세계에서는 흔한 거 하한가를 봐서 원래 세력 돈으로 무지 배달됐나 봄 월요일도 빠진다라면 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이가 맞지 사업성이 분봉 분석가 올해는 거래량이 줄어서 에이거 택도 없는 분봉 알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 뭐고 AI가 제일 잘하지. 걔는 그거 뭐고 데이터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할 까이가. 그걸 왜 이기노? 맞지?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안 된 거지. 볼 게 없다. 종토방 볼 게 없다. 내가 20페이지까지 봤지만 볼 게 없다. 그럼 내가 이제 결론 내려갈게. 자, 가보자. 자, 요건 하고 자, 매출이 우상향 했냐? 어찌 보면 이건 우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업이익은 18년도에 가장 잘 좀 나왔는 편이고, 그러고는 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적자는 아닌 숨이 붙어 있는, 그리고 얘들이 지금 2021년 상반기에 가동률이 한 50% 정도도 안 돼. 공장이 지금 팽팽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 2020년에는 95%까지 올라갔었는데,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요게 조금 안타깝네.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매출을 올리든지 판관비를 내리든지 원료값을 내리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뭐 할 수 있는 길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겠네. 원료값은 뭐 못 건드리니까 판관비도 인건비 뭐 그게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못 건드릴 기고 그러면 뭐 매출을 높일 수밖에 없다. 순익률 한 자리. 자, ROE는 한 5% 정도 나왔고 부채 비율은 24%, 유보율이 얘들 1000%가 있어.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이지. EPS는 요번 분기 144원, 1년 예상치 288원 정도 나왔고 PBR은 2점대인데 이건 뭐 의미 없는 거고 배당금은 없다. 이렇게 있는 상태.
PEG 점수는 3년 평균 EPS 성장률이 34%라서 34% 지금 PER이 41이거든. 34% 하면은 PEG는 1.2 정도가 나온다. PEG는 자, 요거는 내가 하는 점수 8가지 항목인데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해서 점수, 영업이익률 4%당 1점 해서 점수. 그래서 총점을 매기고 그 점수와 상관없이 위험한가? PEG 점수는 그리고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버나 이런 항목으로 나만의 기준을 하는데 모르면 5점. 5점이란 건 내가 모르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1로 갈수록 0으로 갈수록 안 좋은 점수, 10으로 갈수록 좋은 점수. 자 이제 보면 가지고 싶은 거에 나 9점 줬지. 왜? 이 시총이 지금 800억이야. 800억. 지금 뭐 또 네이버 금융 보니까 또 900억 됐던데 800억, 800억. 800억이면 1900억 시총 1900억 되잖아. 1600억 되잖아. 그럼 2배, 100%야. 시총 3000억 되잖아. 8, 5, 40, 4000억 되잖아. 그럼 5배, 5배. 시총이 800억이라고.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총이 800억이라고. 시총이 800억. 800억이 제로가 되려면은 지금 내가 만 원 투자했으면 이게 그거 만 원짜리가 0이 되면은 시총이 제로 되잖아. 아무리 못해도 시총 뭐 300억 된다 하더라도 맞지? 50% 하한값밖에 없는 게 없으니까 한 50%, 5, 60% 마이너스 되는 거. 그러면 회사 무너지는 거지. 근데 회사 무너질 만한 건 아니겠고. 그래서 낮은 시총에 점수를 줬고 기술력. 얘들의 기술력은 갈락토스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얘들이 유기농을 만든 거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거 성분율도 뭐 75%, 뭐 고순도, 뭐 저순도 이렇게 분말도 만들어내고 막 액상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니까 얘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기술력이 빠방한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산업 중에 이제 홍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이제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큰.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 속에서 유익한 유익균들, 미생물들, 사람 몸에서 그거 많이 도와주는 미생물들, 대장이나 소장이 많이 살고 있잖아. 걔네들의 먹이를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사업이 이제 얘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비만, 뭐 이렇게 당뇨, 심지어는 뭐 이렇게 탈모도 아니겠나 맞지?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 개발될 수 있으니 이 시장은 한번 먹었던 사람은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병원에 웬만하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 가기 전에 미리미리 자기 몸을 키우잖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번 입소문 탄 거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루테인 뭐 이렇게 케토톱 나 아까 생각 안 나네. 그 닭껍데기 아니고 개껍데기 같은 거 스ኳ렌 계속 먹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B, E, 철분 흡수제 뭐 그거 지방 억제제 키 잘 크게 하는 거 많잖아. 그런 것들이 사람이 먹는 소비자 이런 거라고 세계 시장 우리나라에 통하는 건 세계 시장에 통한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했는 건또 바르는 화장품 쪽에 이제 바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요것도 개별 인증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기술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9점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8점을 줬는데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1, 2년간은 5%대지만 그래도 적자를 나지 않고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성장해 놓았는 것들은 높은 기술력이라 생각해서 8점 잡았고 지금인가에 대해서 8점을 줬는데 신주 얘들이 이제 상장할 때 발행가가 8,000원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11,850원이거든. 30% 정도 조금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재무도 탄탄하고 돈 나갈 일은 크게 없고 지금 공정 가동률 50%거든. 공정 가동률 50%인데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정도야. 그러니까 공정 가동률이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위드 코로나 지나가고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은 또 자기 생활에서 또 먹을 거 막 지금 국내 매출, 아시아 매출은 국내 매출은 그 자리인데 이렇게 아시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2.2억에서 요번에 5.9으로 거의 100% 이상 상승했거든. 미국은 100% 이상 뭐 감소했고 유럽도 감소했고 호주도 감소했지만 아시아 매출은 2배 이상 뛰었다. 아시아 쪽에 시장성이 인구도 많이 사잖아.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8점 했고 싸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5점. 미래를 보면 싼데 미래 생각하면 싼데 시총 868억이 뭐 높은 시총이 아니잖아. 삼성은 500조잖아. 400조.
이 정도 기업은 아닌 거 확실히 보이는데 지금 버는 거에 있어서는 비싸다. PR은 40이고 ROE는 뭐 한 5% 그리고 3년 평균 PEG가 1.2 정도 나오니까 싸진 않는 거 맞아. 하지만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할 거니까 성장성으로 보면은 싸다고 볼 수도 있다. 경영자는 7점을 줬고 지금 53살, 53살에 고려대 출신 이렇게 박사 출신 박사 식품 쪽으로 자기 전공이지 39살에 창업을 했고 부인도 14년 이분은 14년 근무했는데 부인은 13년 근무했던 거야. 부인하고 같이 부인은 이제 뭐랄까 그 인사 그 영업 인사 영업이 아니고 그 내실을 다지는 뭐 인사와 총무가 그쪽으로 담당하는 이사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실세인 것 같아. 부인이 내 감이야. 그리고 이 그 경쟁자의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좀 덜 준 거는 배당이 없어서 7점. 뭐 이제 신생회사인데 배당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 자, 걱정 안 하겠냐에 8점을 줬지. 재무로서는 걱정할 게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올리고당이다 보니까 올리고당이 의외로 많거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회사만 해도 삼양사, 뭐 CJ 제일제당 다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17개 되는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이 네오크레마 같은 갈릭토 올리고당 이런 거 있지만 다른 회사와 경쟁하려 그러면 갈릭토 올리고당만의 이제 뭐 이렇게 성분 함유율 뭐 75% 고순도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는 좀 뛰어나지만 그런 이제 대체재가 많아서 가격이 또 너무 비싸면 또 안 사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세계 시장에 통할 만한 이제 유기농 갈릭토 올리고당 이런 거 국내 최초 뭐 세계 최초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으니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대체재가 많아서 조금 애매하다. 그런 것들이 걱정거리에 있고 ROE는 4.9% 나와서 2점, 3%당 1점이라서 영업이익률은 5.5% 나와서 2점, 4%당 1점이라서 그래서 총점 49점 나누기 8을 하니까 6.1점이 나왔고 총점과 상관없는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8점, 부채율 24%에 유보율 1000%, 아시아 매출은 상승하고 미국, 유럽, 호주 매출은 감소. 근데 뭐 이게 미국이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먹거든. 걔네들은 또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고쳐가지고 그거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니까 건강보조식품 뭐 이렇게 비타민제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상승할 것 같고 호주 뭐 유럽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이게 또 K 컬처가 막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이 실정에서 국산 그러면 또 이미지가 또 더 넘어가잖아요. 대한민국산 그런 것들도 장점으로 작용해서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PEG는 3년 평균 1.2가 나왔고 1이 기본이고 1보다 낮으면은 사라 1보다 이상 되면 팔아라고 했던 피터 린치의 그 PEG 그루스 레이시오 퍼 프라이스 어닝 그루스 레이시오 프라이스 가격에다가 나누기 PR에다 나누기 EPS 성장률을 나눈 값 그게 나온 거 자식에게 이게 이 회사에서만 나오고 이 회사에서만 모든 걸 독점한다 그러면 무조건 자식에게 넘겨주겠지만 이거는 좀 선택권이 많은 거라 가지고 자식에게 굳이 이걸 내가 넘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얘들이 돈 버는 거는 기능성 당 성분 요번에 33억 팔았고 그중에 수출이 3억이고 내수가 30억 기능성 펩타이드가 키로당 11만 원이고 기능성 당 같은 경우는 갈릭토 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고 유기농 갈릭토 올리고당 이런 거는 같은 거 팔라티노스 혈당 상승 억제제 당뇨 이런 거 효과 좋은 거 시클로덱스트린은 마스킹 효과 마스킹이라는 거는 고치 맛이 너무 강력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 고수 같은 거는 우리 뭐 비누 맛 나잖아 근데 그런 맛을 덮어본단 말이지 마스킹 냄새를 덮어본다 맛을 덮어본다 필요하겠지 홍삼 같은 거 외국인들도 싫어할 수 있잖아 맛이 특유의 홍삼 그런 걸 덮어본단 말이지 효과는 똑같은데 맛을 덮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기능성 당 성분이고 이거는 키로당 10,000원 그리고 기능성 펩타이드 이티레스라는 건 체지방 감소 페로가라고 하는 건 철분 흡수 이런 걸 하는 것 철분 흡수 이게 촉진제겠지 거꾸로는 어린이 성장에 도움되는 거 요거는 키로당 11만 원이에요 키로당 원가가 원가란다 이게 그 팔 때 그리고 기타 상품으로는 뭐 4,600원짜리 기능성 당 4,200원 이런 거 싼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기능성 당이 전체 매출의 44% 정도 되고 기능성 그렇지
제품으로서는 한 64억, 44% 차지하고 상품으로서 57%, 84억 정도. 기능성 당과 기능성 펩타이드의 제품 직접 만들어가 파는 게 64억. 그 상품으로 가져와서 파는 게 한 68억, 84억. 그래서 총합 145억. 그 중에 수출이 11억, 내수가 134억.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끌린다. 시총이 너무 낮다. 이거 하고 지니언스하고 너무 끌린다. 태평양 물산도 짜증난다.